탄가루가 날리는 낙후된 동네에서 고층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과 문화단지 건설로 연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동네 수색동. 철거민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어두웠던 동네에서 서울의 새로운 혁신을 향한 심장으로 발돋움하려 몸부림치고 있는 동네 수색동. 역지사지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입니다.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수색동.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단층 다세대 주택들과 빌라들로 가득했던 동네였습니다. 90년대 이후 업무지구 조성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철로 건너편 상암동과 달리 낙후된 상태로 방치돼 오다 최근에 들어서야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수색동은 한자 뜻풀이 그대로 물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색동은 물치, 무르치라는 우리말이 세월을 지나 변해오다 한자로 표기된 명칭이죠. 명칭이 정해진 이후 수색리계, 수색리계, 수암리계, 하감리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수색동은 경기도 고양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구마저 다른 상암동과 한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었죠. 하지만 한일 강제병합 직후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 속해 있던 수색동은 1949년 8월 서울시에 편입돼 서대문구 수색리가 됐다가 1950년 3월 서대문구 수색동이 됐습니다. 이후 1979년 10월 은평구가 신설되며 은평구 수색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죠. 예부터 이 지역은 서울에서 서북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길목으로 중요한 곳으로 인식됐습니다. 조용했던 수색동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일제가 만든 조차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차장은 객차와 화물차를 열차로 편성 또는 분해하는 정차장인데 철도를 통한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죠. 당시 대륙으로 전선을 넓혀가던 일제는 물자 수송을 위해 서울부터 신의주로 이어지던 경의선에 주목했습니다. 경의선의 출발지와 다름없었던 수색역의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조차장을 만들어야 했죠. 따라서 일제는 45만 평이나 되는 방대한 부지에 수색조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건설 당시 동양 최대급이라고 전해지는 수색조차장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부지 일부에 철도 차량 등의 보관을 하는 차량기지만 건설돼 오늘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수색동은 서울에서도 유독 목욕탕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현재도 수색역 삼거리 부근에는 대중목욕탕 2곳이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죠. 지금은 문을 닫은 삼표 연탄공장과 삼천리 연탄공장, 무연탄 화물열차의 종착역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매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 쓴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목욕탕으로 향하는 모습이 일상처럼 느껴졌던 곳이었죠. 현재 삼표연탄 공장이 있던 은평구 수색동 76 일대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수색역에 인접한 곳으로 GS건설이 19층짜리 4개 동 총 320가구 규모로 지었죠. 2006년 GS건설이 직접 땅을 매입해 시행, 시공을 모두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수색동에는 근처 차량기지와 변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철도기관사 관사와 한국전력관사들도 주로 수색역 앞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사는 1910년에 지어진 것으로 한 채에 2가구가 거주하는 2호 연립관사로 해방 후 개인에게 불화됐습니다. 80년대 수색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사촌 주택들은 증축 후 세를 놓았고 92년 보일러가 보급되기 전까지 불을 때는 4개의 아궁이 연탄 2,000장을 보관하던 광이 있었죠. 또한 철도 노동자들과 연탄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들이 이곳에 쏙쏙 들어서면서 수색동에는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1937년 수색변전소를 세웠죠. 수색변전소는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의 최대 전력시설물로 알려져 있죠.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수색동 상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변전소와 차량기지, 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수색동으로 이어져 상권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량기지와 수색변전소가 낙후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됐고 오히려 수색동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습니다. 강남 등 다른 지역이 서울 중심부로 부상하는 동안 여전히 7080 감성을 가진 도시로 박제된 거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색동엔 낡고 허름한 단층의 주택들이 방치돼 있었어요. 특히 고지대에 이런 건물들이 많았죠. 이들은 1961년 서울역 앞 중구 양동 도동 지역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수색역 근처 언덕은 철거민들이 이주해 정착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었죠. 과거 양동과 도동은 대표적인 율락가 지역이었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철거민들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양동과 도동 주민들은 이 지역이 철거된 후 대지가 저렴해 판잣집을 지을 수 있었고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다가 수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와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됐죠. 경의선 때문에 수색동은 마포구 상암동과 쭉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1936년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생겨났죠. 일명 토끼거리라고 하는데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수색동을 오가는 지름길인 이 지하 통로는 두 지역의 절묘한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암동 쪽에서 길이 188m의 지하 통로를 걸어나가면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의 애환과 희망이 그대로 투영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수색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인 탓에 수색 주변의 삶은 여러 문화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시로 영화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썩은 몸 위에 아직도 수색은 가지 않고 남아있다. 서울의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도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본적지도 수색동으로 설정함으로써 판잣집에서 자라 불우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인접지역인 상암동의 발전과 함께 수색동도 개발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색동이 개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풍수학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마주보고 솟아있는 매봉산을 기준으로 매봉산 동쪽에 풍요를 이루었던 지역이었지만 매봉산이 등 돌린 서쪽 골짜기는 유사일에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쌓여 산을 이루던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난지도는 비가 오면 잠기고 개이면 모습을 드러내는 나지막한 섬이었습니다. 압도 중초도는 난지도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난초와 지초로 이루어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죠. 풍수에서는 이곳을 나성이라 하며 강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므로 재물에 이로운 길사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1978년부터 93년까지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높이 99m와 96m의 거대한 인공산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암동과 수색동의 풍수 환경이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변화를 겪었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나쁜 기운이 점점 정화됐고 강변을 따라 튼튼한 도로가 조성되면서 버림받은 골짜기의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한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지리의 흉함을 크게 보완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 위에 도로가 만들어짐과 건축을 위한 터의 평탄 작업 등은 물길을 개선하며 나아가 그 지역의 운명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암동의 대단지 아파트와 상암 DMC가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상암동의 개발 효과는 자연히 인접지인 수색동으로 파생됐고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수색동의 개발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개발을 이끈 것은 풍수지리적인 요인이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우선할 수 없겠죠. 서울시는 수색동을 신촌이나 영등포 같은 부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특성 있는 생활권으로 변화시켜 이웃 상암지구 개발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문화생활을 즐기고 남을 생각하는 마을로 가장 잠재력 있는 신흥지역으로 성장시킬 계획이죠. 수색동 안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수색역과 DMC 건너편에 자리한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대에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으로 수색 1에서 14구역, 증산 1에서 6구역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대는 꾸준히 재개발 수요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재개발구역 한가운데 자리한 수색 변전소 처리 문제로 계속해서 난항을 겪다가 뉴타운 사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은평구에서 은평 뉴타운에 이은 뉴타운으로서 상암 DMC의 배후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은 자타공인 서울 최고의 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광화문 종로로 대표되는 강북도심과 차량으로 20분 안에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DMC역과 연계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복합 쇼핑몰도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죠. 본격적인 개발은 2017년 6월 수색역과 인접한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로 시작됐는데요. 이 단지의 경우 6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디지털미디어 시티역과 인접한 수색 9구역 DMC SK 뷰가 분양됐습니다. 올해는 무려 4개 구역에서 4,745가구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죠. 올해 분양되는 구역은 분양 물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알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곳 개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지금까지 수색 변전소 지중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말만 그렇지 원래 학교를 져달라고 민원 많이 넣었어요. 학교로. 일단은 안 된다고는 하니까 물론. 지난 2011년 은평구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업인데요. 현재 변전소를 지중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시설과 고압선을 지하 30에서 40m로 묻고 지상 부지는 업무시설, 공원, 판매 및 문화체육시설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지중화하는 청사진이 있었지만 인허가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수색 역세권 개발과 통합해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아울러 부지에 주거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분양가가 34평에 한 5억 5천대니까 5억 5천?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 지금 하여튼 6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가 껴야. 연탄 공장에서 나오는 탄 냄새와 고된 철도 노동자들의 땀 냄새로 가득하던 동네가 있습니다. 연신 철을 두들기며 사람 냄새 풍기는 대장간 형제의 미소도 볼 수 있죠. 서울 서북부 철도 교통의 요지에서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 지역.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수색동의 20년, 30년 뒤 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